반복되는 시위, 그 속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제각각 피켓과 깃발을 들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외치는 구호하는 피켓에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걸까요? 저희 중국인 무비자 입국 결사반대. 가장 큰 문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금 진행이 됐죠. 네, 그 이유 바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때문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동을 비롯해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 대림동까지 옮겨가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제도의 비판을 넘어서서 혼중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따져봐야겠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 최대 15일간 국내에 머무를 수가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이는 관광 경제 활성화와 국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중에 중국인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1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약 2조 5,6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상인들의 기대는 무비자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죠. 중국인들이 오면 하다못해 여기 오면은 무조건 일단은 관광객이 오면 다만 몇 분이라도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잖아. 당연히 외국인들이 오면은 경제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잖아. 여기 명동에 장사하는 사람, 먹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70%가 중국 사람들 먹여 사는 생각하면 돼요. 중국인의 발길이 늘수록 지역 상권은 살아납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제 효과가 확실히 기대되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대화를 좀 신중하게 받아야죠. 받고 범죄 기록이 있나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앴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친구들인지 저희는 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을 무비자 입국을 시킨다라는 거는 무슨 마피아라든지 무슨 마약 밀수범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애들을 그냥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 중국에서는 그 뭐 인신매매해가지고 그 장기 적출하는 게 많잖아요.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막연한 불안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들로 번져갔습니다. 온라인상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상한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마라. 이상한 중국 사람이 쫓아오면 신고하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죠. 심지어 성인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납치한다는 괴담까지 등장을 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부정적인 기능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처럼 둔갑이 돼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싱가포르의 경우 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결국 정확한 근거가 없는 우려 속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이유로 한 불법 체류 그리고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서면 답변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의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체류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행정 제재 시 일반 비자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적대감은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도 향했다는 겁니다. 대표적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
엉망이 아니잖아. 살인도 나고. 대림동에서는 쌍둥이께서 눈에 불었다면은 칼 들고 다니는 그걸 칼로 찔러요. 이 대림동 국민 전체가 칼 들고 다니는. 그렇다면 정말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 휴대전화를 해킹한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중국인이었고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다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차철남 역시 중국 국적.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고 위협을 하다 경찰에게 검거된 이 남성 역시 중국인이었죠. 이처럼 최근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범죄가 유독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죠. 대치동 마약 사건도 중국인들이 총책이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인이었잖아요. 이렇게 흉악한 사건들이 솔직히 뭐 눈에 띄었어요? 안 띄었죠?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오고서부터 점점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 범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보도되는 주요 강력 사건들은 중국인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건 건수만 보면 일부 사실이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범죄자는 16,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2.2%를 차지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만큼 국내에 중국인 거주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95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수 대비 중국인의 범죄 비율은 1.6%로 내국인 2.3%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강력 범죄를 보더라도 내국인의 피의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0.047%, 중국인은 0.031%로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국인의 범죄율이 유독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런 시위가 혐중 정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반중 시위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하나도 없이 지금 너무 친중적인 형태의 정부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고자 나온 게 가장 큽니다. 왜 우리가 혐중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이 국가 기밀들을 빼가고 그게 다 중국인입니다. 그런 사람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기분 안 좋죠. 그들은 또 어떻게 있겠어요? 중국 사람인데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를까. 그냥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이 와서 뭐 피해가 될 거는 없는데 왜 저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똑같아요. 감정적인 대립이 커질수록 불안은 증폭이 되고 혐오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 민족을 향한 이 같은 반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중국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한국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경제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나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특정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랄한 비판이나 또는 혐오와 증오 이런 정서들이 투영되게 되면 또 그 반대급부를 저희 국민들이 그것을 받게 돼요. 중국인들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또 저해가 되고 실질적인 국익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 경제와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시위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중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뭐야? 돈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많은 돈 들어오는 걸 왜 걷어차냐? 바보같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이야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지만 이게 뭐 1년, 뭐 5년, 10년 뒤에 가보시라는 거죠. 자유대한민국이 다 중국한테 종속되고 잠식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걸 우리 힘으로? 중국인들이 와서 내수시장을 살려준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자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중 시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작 명동 상인들은 시위로 인해 손님이 끊기고 생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거의 매일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 대통령 방송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안 하는 거지. 엄청나게 줄었죠. 중국이 시위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명절날 대놓고
네네.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를 욕하는데 누가 돈을 쓰겠어. 거의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손님이 아예 없어요. 중국 사람들 기분 나빠서 그냥 화내고 가고. 열받죠. 저희 같은 상인들은 열받죠. 장사를 하겠냐고. 중국인들이 그 모습 보고 들어오겠냐고요. 시위는 상권 침체뿐 아니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무차별적인 적대심으로 번지는 순간 우리 사회의 국격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올바른 판단과 이성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중에 좀 동선 파악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지난 5일에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남성 2명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예. 무비자 체류 기간이 최대 15일인 것을 생각을 하면 아직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도 시행 직후 이후에 나왔던 우려처럼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단 이탈로 인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회적 불안이 특정 집단이나 국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을 빌미로 혐오나 차별을 또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무분별한 혐오 시위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반중 정서를 야기할 만한 일도 많았죠. 그러니까 중국 사회 내에서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위가 뭐 좀 무분별한 정보 루머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뭐 특정한 정치 구호와 결합돼서 이 시위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